들어가면요. 구성은 이제 세 가지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퇴직연금 시장의 현황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펀드의 어떤 성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현황을, 이제 펀드 어떤 그 실제 수익률이라든지 현황들을 좀 보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나 과제가 많더라고요. 이미 그러니까, 연금 시장 자체가, 별로 연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처럼, 펀드 시장, 그 연금 펀드도 이제 평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너무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과제들이 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혹시 또 의견 있으면 또 얘기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도 또 기회가 된다면 제가 꾸준히 좀 더 리서치 해가지고 또 자료를 꾸준하게 업데이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이제 워낙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요. 간단하게 이제 말씀 이제 드리면은 일단 고령화가 우리가 가장 많이 빨리 진행되고 이 내용은 제가 오늘 아침까지 작업하느라고 미처 풀지를 못했는데요. 메일로 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령자의 비중이 이제 워낙 이제 높고, 2030년 4명의 합력골로 이제 늘어나는데, 이런 내용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빈곤율은 OECD 중에서 이제 가장 4배나 높은 수준으로 빈곤이 심하고, 그다음에 경제적 어려움이 노인들 사이에서 설문조사 해보면은 가장 그 경제적 어려움이 많다라고 하는 것들로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고령 가구들의 어떤 소득 감소가 은퇴하기 직전의 소득보다 거의 한 40%가 떨어지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퇴직 이후에는 빈곤층으로 이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보시면은 이게 가구주 연령수단별 소득비를 보시면은 거의 이제 60%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떨어지고, 게다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은퇴연구소,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에 있으면서 이제 많은 분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다녔었거든요. 다니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그때 한 3년 동안 연구소에 있는 동안에 결론은 거의 중산층의 대부분이 퇴직하자마자 빈곤층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하락하는구나라는 것들을 되게 많이 느낄 수 있었고요. 게다가 거기다가 중간에 커피숍이라든지 그 다음에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창업하고 나서 실패할 경우에는 더더욱 빠른 속도로 이렇게 빈곤층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이제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금리는 이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삼성생명 미래세 은퇴공에서 좀 재미있는 자료를 나왔었거든요. 이제 금리가 아주 낮은 구간에서 조금만 금리가 하락해도 은퇴 이후 생활비의 필요자금이 확 늘어나더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시뮬레이션 했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는 자료에서 한번 붙여봤는데요. 은퇴 후에 연가 2천만 원 이자로 생활하고자 할 경우에 5%일 때는 4억 원의 원금이 필요하고, 4%일 때는 5억 원이 필요하고, 3% 7억 원이 필요한데, 만약에 금리가 이제 3% 구간에서, 기준금리 3% 구간에서 금리가 1%만 떨어져도 필요원금은 50%나 증가하더라. 그만큼 이제 이렇게 확 증가하는 거죠. 더 필요 자금들이. 그래서 금리가 낮은 수준일 때 금리 하락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필요한 생활 자금의 필요성이 더 확 늘어나더라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사실 어차피 아시다시피 이제 금리가 워낙 낮은 금리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은퇴 자금의 어떤 부족 자금이 더 확 늘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연금에 대한 가입률은 워낙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요. 보시면 전체 노후 소득 중에서 보시면은 이제 3분의 1 수준 연금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근로를 해야 되고 노후에도 계속 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가입률은 워낙 낮아서 보시다시피 공적이나 사적 연금 중에서 어느 것도 가입하지 않은 미가입자가 거의 절반 가까운 40%나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은 도입됐지만 실제로 연금 수령은 0.9%에 불과하는 거죠. 저도 이제 삼성생명 나올 때 퇴직금을 이제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IRP로 인사팀에 가니까 IRP로 이제 제가 IRP를 신청하고 펀드를 선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인사팀에 있는 직원이 그 창사 일에 거의 이렇게 IRP로 가는 사람 처음 봤다고, 거치하는 사람이 거의 처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 대부분이 이제 목돈으로 수령하는 거죠. 이 자료가 이제 금감원 자료로 나왔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삼성생명에서 그동안 이제 퇴직을 실제로 조사했던 내용이었거든요. 숫자는 많지 않은데 실제 조사했더니 99%가
이제 일시금으로 수령하더라.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을 수령하다 보니까 그 연금 제도라는 게 존재하지만 거의 유명무실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금을 재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보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다가 이 적립금까지도 마찬가지로 앞서 소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대부분의 90% 이상의 원리금 보장 상품에다가 집어넣고 있는데요. 근데 원리금 보장 상품의 이 금리는 여전히 보시다시피 쭉 떨어지고 있는 거죠. 네, 떨어지고 있고 보시면은 이제 정기예금 2.6%의 금리 하락했고 공시이율은 2.8%까지 하락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연금을 제대로 연금 기능도 못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적립하고 있는 부분들도 원리금 보장 상품을 두고 있는데 금리는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큰 제약이 어떻게 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들을 아마 이제 연금 시장에 대한 간단한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이 펀드로 이제 많이 유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증권사들이 이제 많은 증권사들이 특히나요, 제가 보니까, 물론 이제 그 주위에서 오신 분이 계실 텐데, FP분들을 통해가지고, 그 보험사에서 이제 가입하여 있는 연금저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많이 옮겨오고 있더라고요. 많이 옮겨오고. 그래서 보험사들도 워낙 이때 연금저축 보험이 이미 이제 5년 이상 지났으니까, 더 이상 어떤 스스로 수입도 없고, 게다가 그 연금 가지고 중심 동안 지급해야 될 장수 리스크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거의 그러니까 나가더라도 그냥 거의 그냥 가만히 모른 척하고 내비두는 그런 모습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보험을 해지하고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요, 퇴직연금 아니고 연금저축 보험 같은 경우는 되게 연금저축 계좌로 좀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효율적인 어떤 자산 관리를 위해서 연금저축 계좌로 옮기는 거는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자칫 무분별하게 이제 막 옮기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펀드는 좀 간단하게 좀 봤는데요. 데이터가 잘 보이시는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진짜 7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해외 같은 경우는 1조 정도 돼서 총 8조 정도가 지금 이제 퇴직연금 펀드에다가 되어 있고 유형별로 보시면은 여기 길거리가 쭉 올라온 것들이 주식 혼합형 채권 혼합형입니다. 채권 혼합형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상세로 분포를 보시면요, 72%가 일반 채권 혼합형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채권에만 투자하는 게 3.7%.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주식과 채권에 혼합하고 주식 채권 편입비가 50% 이하인 이제 채권 혼합형이 72%고요. 나머지 이렇게 쭉 3% 이상 비중인데 보시면은 거의 펀드가 이제 한 개밖에 없는 것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글로벌 신흥국, 중소형 주식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제로인에서 퇴직연금으로 분류된 섹터를 펀드를 다 내려받은 다음에 그냥 분류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주로 이제 일반 채권 혼합이 제일 170이 제일 많고 나머지는 또 너무 없는 것들도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일반 펀드에 비해서 이 라인업이 되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어떤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운용할 만큼 이렇게 유형들이 되게 다양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현재의 어떤 한계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했고, 근데 사실은 이제 글로벌 그 해외 펀드 같은 경우도 여러분 다 아시고 글로벌 금융위기 거치고 난 다음에 수익률이 워낙 안 좋다니까 자금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해외 펀드도 최근에 좀 많이 되긴 하지만 펀드들이 너무 규모가 작아가지고 거의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거나 충분히 이제 유형을 갖추지 못하고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 갖추고 싶어도 펀드가 없어서 못 갖출 정도로 이 정도로 펀드 시장이 아직은 이제 좀 발전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정 연도 보시면요, 퇴직연금이 도입돼 2005년도 이후에 2006년도에 펀드가 146개 정도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4조 4천억 정도가 지금 들어있고, 펀드가 거의 안 들어지다 최근 들어와가지고 펀드가 좀 많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가 2014년도에 좀 펀드가 많이 생기는 이런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펀드의 대부분 이제 기간들, 그러니까 이제 설정 이후 기간이 얼마 안 된 펀드들이 이 정도 분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를 한번 보시면, 유형별 성과를 보시면요, 글로벌 주식형이 이제 제가 이제 글로벌 주식형 펀드가 가장 이제 5년 성과를 기준으로 한번 리스팅을 해봤습니다. 유형별로, 섹터별로 해서 해봤더니 글로벌 주식형 펀드가 5년 성과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가장 투자 자금이 많이 있는, 보시면은, 채권 혼합형 펀드 같은 경우는 1%, 2년 후에 6% 정도, 이렇게 채도고 있고요. 채권 같은 경우도 3%, 7%. 채권 혼합형이나 채권이나 크게 성과에 큰 차이가 안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이죠. 글로벌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펀드가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돼서 6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펀드가. 그리고 멀티섹터라고 하는 건 이제 확실히 여러 섹터에다가 모두 투자하는 건데, 이것도 뭐 펀드가 한 개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성과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일반 주식형 펀드나 일반 채권 혼합이나 이런 성과들이 이제 장기 성과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거죠. 보시면 이제 일반 채권 같은 경우는 18.67%, 일반 주식형이 19.27%, 그 다음에 일반 채권 혼합도 19.35%, 장기 성과에 있어서 리스크를 더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그렇게 높지 않게 나타나는. 물론 이제 시장의 어떤 그 5년 동안의 투자 기간 동안의 어떤 시장 상황이라는 것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이제 현상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일반 펀드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반 펀드랑 퇴직연금 펀드랑 일반 펀드랑 성과들이 어떻게 이제 좀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해봤거든요. 글로벌 주식형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성과가 좀 높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많이 투자하고 있는, 보시면 일반 채권 혼합형 같은 경우는 일반 펀드에 비해서 5년 성과는 좀 높은데 3년 성과는 낮아진지 이렇게 나타나고, 일반 채권 펀드 같은 경우는 5년 성과가 20%, 퇴직연금 펀드 약간 낮게 나타나고, 오히려 그러니까 퇴직연금 펀드들이 일반 주식 펀드에 비해서 보수나 이런 것은 낮은데요. 성과는 그다음 그렇게 높지 않게 비슷하거나 약간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채권 펀드, 그러니까 퇴직연금 펀드가 더 일반 펀드보다 우리가 동일 유형으로 이제 비교해야 되니까, 같은 유형의 다른 펀드보다 성과가 좋을 경우에는 W를 했고요. 성과가 안 좋을 경우에는 L을 했었는데요. 뭐 일부 유형에서는 일반 펀드보다 퇴직연금 펀드가 우수했지만, 뭐 투자를 많이 하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일반 펀드에 비해서 성과가 좀 안 좋았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물론 이거는 뭐 아마 여러 사람 그걸 해석하는 거는 여러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 해석할 때는 아마 연금 펀드가 퇴직연금 펀드가 보니까 이제 일부 펀드나 일부 섹터에나 집중되고요. 나머지 펀드들은 대부분 규모가 아직까지는 작기 때문에 규모가 작다 보니까 효율적인 운영이 아직 안 되고 있어서 성과가 일반 퇴직연금 펀드가 아니라 일반 펀드에 비해서 이렇게 장기 성과가 잘 안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퇴직연금 펀드를 운용할 때 펀드의 입장에서는 일반 펀드에 비해서 훨씬 더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뭐 채권을 하더라도 두레이션을 길게 가져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성, 원래 어떤 자금의 성격이라든지 이것을 충분히 못 살리고 있는 것들이 현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들 원인은 이제 규모가 작을 수도 있고요. 그런 생각이 좀